네, 세 번째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1일이죠. 드디어 이제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가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예. 출범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들 즉 민당정 세 군데가 모여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었나요? 일단 이 정책 간담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열린 간담회가 3차 간담회입니다. 네, 뭐이 전전달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월 1회 이 네.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3차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네.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고급 용어를 쓰셨는데 예. 그만큼 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네요. 굉장히 또 이 주목할 만하고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네, 의견들이 많이 오갔다라는 네. 거죠. 네. 이날 참여한 인사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셨나요? 일단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네. 선일종 정책위원장 그리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하고 네, 또 이 가상자산 시장에 요즘 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계시는 분이죠. 이 윤창현 의원까지 네. 같이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정말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지금 이쪽 디지털 자산 쪽에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이번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만큼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또 빠르신 편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 이분이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셨다 보니까 예. 상당히 IT 벤처, 이 자연과학 이쪽으로도 뭐 상당히 뭐 해박하시고. 그러니까 이 물리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뭐 컴퓨터 공학도 아니고 네. 블록체인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컴퓨터 공학이랑 블록체인을 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 베이스로 그럼요. 받아줘야 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 물리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은 모든 이공계 계열의 모든 가장 기본이잖아요. 비타민 같은 기본 영양소잖아요. 단백질은. 예. 그리고 이 정부 차원에서는 김주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또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또 민간에서는 이 각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제 대표자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날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민당정 간담회 주요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민간 차원에서의 전문가 그리고 이 유관부처가 함께 진행을 하는 태스크포스를 같이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최근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또 조심해야 하고 또 정확히 만들어야 될 그런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착수를 하자라는 그런 어떤 기조의 내용을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다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3차 민당정 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들에 대한 검사와 감독, 예, 뭐 FI를 통한 뭐 여러 가지 감시 기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 특검법과 함께 비교를 해본다라고 네. 한다면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법 법안을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 뭐 민당정 지금처럼 이런 뭐 전체적인 어떤 참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가장 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거래소 차원에서의 어떤 불만도 굉장히 좀 많이 터져 나왔었고요. 네. 반대로 이게 특검법이 너무 좀 어떤 특정 사항에 또 국한이 된 내용만을 가지고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이 본격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피해가 투자자에게 네. 오게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번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리고 이 기본법을 제정을 하기 위한 이번 민당정 간담회의 어떤 좀 괄목할 만한 점으로는 이 입법 이전에도 이 금융권에서의 어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네. 아니면 이 재단이라든지 거래소의 비위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엔 좀 차원이 다른 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성일종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융 유통 분야에 이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새로운 산업이라고 이제 명백히 규정을 했어요. 예. 앞으로 어떤 정책 변화들 예상하시게 되는지요? 일단은 이때 구체적으로 또 하신 말씀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어떤 금융이나 유통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네.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네.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이 또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어떤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네. 가꿔야 된다.
라는 게 사실은 지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결코 밀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네. 다만 또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 64K 램 개발했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1위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점차 이걸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1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걸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네. 얘기인 거거든요. 특히 이 블록체인 산업이 말로만 어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가 논의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직접적으로 금융, 그 유통 분야에 이은 새로운 트렌드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어떤 뭐 거래소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의 어떤 산업군 자체가 굉장히 떠오르는 산업으로 또 변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음지에 있었던 이 산업 자체가 점차 양지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줘 왔었는데 이제는 완연하게 양지에 올라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선임이 됐어요. 예. 앞으로 상당히 많은 보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번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대선 공약 시절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굉장히 파격적인 네. 공약들을 내세웠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 국민의힘 그 여당 측에서 이 어떤 대선 공약을 지켜나가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로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날 이 윤창현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또 한 발언이 이 가상자산이 화폐로 처음에 네.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자산이 되었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한 내용이거든요. 더 이제 폭넓은 개념이죠. 그 기존의 가상 화폐라는 단어보다는. 예. 네. 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법정화폐를 또 대체할 수 있는 CBDC 발행을 계속해서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밀리지 않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네. 게 포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네. 이 특히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블록체인에 특정 지은 게 아니라 네. 이 가상자산 산업계가 굉장히 좀 이제 앞으로 숨통이 트인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이 윤창현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가상자산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지만 또 금융이라든가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이 규제 대역 리스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은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는 이 가상자산이 앞으로 또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 개혁이라든지 그 이 리스크를 분석을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 자체가 더 이상은 이 문제를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가상자산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이 확대되는 데 있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검사를 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이날 또 5대 거래소 관계자들도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거래소들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일단 이 가상자산 거래소, 특히 이 5대 거래소 있죠. 이 빗썸, 업비트, 곱박스, 코인원, 코빗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중에서도 가장 이 업력이 굉장히 또 오래됐고 체계화된 어떤 거래소 운영을 해오던 거래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실무를 진행을 했었던 어떤 그 가상자산 사업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정책을 연구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이 5대 거래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앞두고 거래소 차원에서 어떤 뭐 자율 규제안이라든지 이 가상자산 상장 혹은 상장 심사 폐지 심사 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또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분명히 이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에서도 어떤 뭐 민간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들의 자료 협조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을 공동 연구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거예요. 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번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이 앞으로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뭐 규제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가장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아까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교육도 있고 준법 감시도 있고 뭐 보안도 있고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예. 이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상장과 관련된 또 상장 폐지와 관련된 기준 가장 핵심 노른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또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게 네. 이 거래소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또 노른자다. 네. 그리고 가장 뭐 속히 말하면 돈이 많이 도는 그런 네. 어떤 돈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는 곳이 이 상장이나 상장 폐지 네. 심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재단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가상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네. 이만한 호재도 없고요. 네. 그리고 상장을 유지를 하고 있던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된다. 네. 이만한 악재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또 엄중하고 엄격하게 이 객관화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닥사 협의체가 이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또 연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르면 이번 8월 말에 이 가이드라인을 시범 적용을 하겠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8월 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일단 특히 가상자산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약 1,100개 정도 있다고 우리가 전에 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좀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아직 안 나왔네. 일단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극비리에 또 네.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막상 이 8월 말에 가이드라인이 시범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또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골자라고 했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또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가이드라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이 좀 느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의 이전과 네.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어떤 거래소 운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뭐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어요. 예.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죠. 특히 이 테라루나 사태가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좀 어떻게 반호법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참 그게 역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긴 하지만 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떤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 또 CBDC 그리고 결제용 코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잠깐 있었어요. 네. 그게 미국발 어떤 네. 의견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가상자산이 또 자산으로 네.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테이블화된 어떤 그런 모습도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좀 심화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상당히 뭐 20%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예,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쪽은 어때? 이렇게 좀 그 가이드라인이나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우리 김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기보다는 네. 오로지 이 일과 네. 관련해서 이 업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환영할 네. 일이죠. 네. 근데 저는 이번 간담회도 그렇고 어떤 이 공약 네. 그리고 공약이 실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 희망을 네.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 정도로만 진정성 있게 네. 앞으로 꾸준히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적어도 이 지지율이 가상자산 산업계에서는 그래도 100%는 되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였었는데 예. 보통 1,000억 불을 수출하면 10% 러프하게만 잡아도 100억 불의 이익이 발생이 되는데 예, 보통 우리가 디지털 자산의 금융 허브로 만들었을 경우 이 돈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상당히 많은 그 경상수지 흑자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효자 산업으로 우리가 좀 계속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지난 정권에서 발표되었던 그런 어떤 뭐 각종 규제안이라든지 네. 특히 특근법 이슈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이 가상자산 산업에서 발생하는 네. 뭐 특히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 대한 국부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끌어안는 네.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또 보안 부분도 좀 상당히 많이 좀 강조가 돼야 돼요. 뭐 맞습니다. 우리가 워낙 북한 해커들한테 지금 많이 털리고 있는데 거래소들이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고 어쨌든 금융 허브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정말 강국이 됐으면 하는 그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예,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